안녕하세요. 홍서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케치 모디파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케치 모디파이 옵셋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케치 모디파이 옵셋 명령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실제로 박스가 있으면은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추가적인 박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실제로 이제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죠. 선택한 스케치 커브를 원래 커브에서 지정된 거리만큼 복사를 하는 거고요. 옵셋할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옵셋의 거리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옵셋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옵셋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옵셋 명령어는 스케치한 내용을 어느 정도 지정된 거리에 카피를 하는 형태의 명령어입니다. 자, 그럼 퓨전 360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명령어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퓨전 360에서 스케치,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스케치를 위해서 탑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탑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투포인트 렉탱글을 하나 그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투포인트 렉탱글 스케치를 가지고 옵셋이라는 명령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옵셋 명령어를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커브 부분을 셀렉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스케치 커브를 셀렉션을 하고, 여기 밑에 보면 체인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는 체인 셀렉션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4개의 면이 클릭이 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옵셋을 클릭을 한 다음에 체인 셀렉션을 빼보고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체인 셀렉션을 빼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한쪽 면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옵셋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 옵셋을 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우리는 체인 셀렉션을 여기서 체크를 한 다음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옵셋을 해보겠습니다. 옵셋의 포지션은 안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줄 수도 있고 외부로 포지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외부로 실제로 마이너스 10mm만큼 외부로 그렇게 새로운 그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그러한 사각형에서 10mm만큼 거리가 외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각형을 하나를 더 그려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옵셋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옵셋이라는 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스케치 모디파이의 옵셋을 우리가 간단하게 실제로 실습을 해볼 텐데요. 한 면이 20mm인 정사각형 두 개를 그려가지고 이쪽에 이제 옵셋을 5mm 적용을 했는데 체인 셀렉션을 체크한 거고요. 체인 셀렉션을 체크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 면이 20mm인 정사각형을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정면도 형태로 이렇게 탑뷰로 그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사각형, 여기서 보면은 직사각형을 가지고 정사각형 20mm인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클릭을 해 가지고요. 실제로 20mm, 20mm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20mm, 20mm 이렇게 두 개를 그립니다. 자, 다음에 스케치 모디파이에 있는 옵셋을 선정을 하고요. 여기 체인 셀렉션이 있는 형태로 여기서 하나 클릭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5mm를 늘려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늘리고요. 여기서 이 플립을 누르면은 앞뒤로 이렇게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클릭을 하고요. 자, 다음에는 또 한번 옵셋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커브에서 이 체인 셀렉션을 빼고요. 한쪽 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올려서 마이너스 5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OK 버튼을 누릅니다. 체인 셀렉션을 뺀 부분에 옵셋, 그리고 체인 셀렉션이 들어간 부분에 옵셋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스케치 모디파이가 끝나고 스케치의 로얼 섹션, 그러니까 스케치 메뉴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케치 로얼 섹션에 있는 부분 중에서 미러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스케치 선을 기준으로 선택한 스케치 곡선을 대칭을 시키는 거죠. 미러링할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미러링할 선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미러링할 커브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미러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련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의 미러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러 명령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어떠한 스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 있으면은 그 선을 중심으로 반대쪽에 스케치를 똑같이 그려내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퓨전 360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퓨전 360에서 우리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탑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미러 명령어를 그릴 그러한 내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포인트 렉탱글로 해가지고 한쪽에 박스를 만들고요. 이렇게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미러 축이 될 선을 하나 쭉 그립니다. 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미러 명령어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미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오브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미러로 미러 명령을 실행할 오브젝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선을 하나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 라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러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쪽에 반대된 부분에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러면 오브젝을 또 추가적으로 선택을 좀 해볼게요. 오브젝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미러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선이 생기고 선이 생깁니다. 자, 이상으로 미러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케치 미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좌상단의 그림과 같은 삼각형 두 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미러의 중심축이 되는 라인을 그린 다음에 미러 명령을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실제로 오브젝 6개가 선택이 됐고요. 미러 라인이 하나가 선택이 됐죠.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라인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넙직한 놈으로 또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라인을 그려볼게요. 미러를 위한 라인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미러를 위한 라인을 그렸으면은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러를 선택을 할 텐데요. 여기에 있는 그 패널에 있는 걸 선택을 해도 되고요. 크리에이트의 로얼 섹션에 있는 미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브젝을 보면은 오브젝이 하나 그리고 두 개를 우선 선택을 해볼까요? 그리고 미러 라인을 셀렉트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브젝으로 올라가서 나머지 것들을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미러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러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서큘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큘러 패턴은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선택한 스케치 곡선을 원호 또는 원형 패턴으로 복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할 커브, 회전할 점 및 수량을 선택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원형 패턴으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큘러 패턴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퓨전 360의 서큘러 패턴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큘러 패턴은 이렇게 어떤 스케치가 있으면은 어떤 스케치를 점이나 아니면 어떤 아크를 기준으로 패턴을 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스케치를 이 가운데 점을 통해서 패턴을 돌렸을 때 이러한 형태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퓨전 360을 통해서 실제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퓨전 360. 자, 그 다음에 서큘러 패턴을 돌릴 오브젝트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폴리곤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폴리곤을 간단하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폴리곤을 서큘러 패턴 명령을 활용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서큘러 패턴 명령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오브젝은 폴리곤을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센터 포인트는 일단은 여기서는 그 포인트 가운데 있는 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의 그 오브젝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개수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여기서 3을 늘리면 이렇게 4개가 되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이 타입을 갖다가 여기 풀 1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앵글로 해서 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풀로 이렇게 가지고 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서프레스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나를 빼면은 이렇게 이제 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프레스는 이렇게 이제 숨김에 대한 옵션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 옵션 적용을 하지 않고 실제로 전체 이제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프레스를 만약에 체크를 빼면은 실제로 숨김 옵션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프레스 체크를 넣으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갖다가 숨길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4개의 그 수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오브젝트로 가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개수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하나의 그러한 면들이 생겨서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폴리곤이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퀀티티를 더 늘리고 싶으면은 이쪽에서 늘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면체니까 6개의 그러한 그 서큘러 패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서큘러 패턴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큘러 패턴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잠깐 요 파워포인트를 올리느라고 요 중간에서 잠깐 이렇게 끊겼다 다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이렇게 서큘러 패턴이라는 부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서큘러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실행을 해볼 텐데요. 폴리곤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큘러 패턴을 적용해서 우하단과 같이 만드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이 폴리곤 하나 만들고 얘를 5개로 늘리는 형태죠. 타입은 풀로 가고 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를 지정을 해가지고 센터 포인트 기준으로 5개를 늘리는 겁니다. 서프레스는 적용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지워 볼게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 하면 삭제가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케치에서 우리가 폴리곤 여기에 보면은 폴리곤을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쪽에서 그대로 폴리곤을 하나 그려보겠죠. 조금 멀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폴리곤을 하나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앞쪽에서 봤던 포인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포인트를 하나 더 찍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찍은 다음에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서큘러 패턴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은 일단 6개를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쪽에서 실제로 센터 포인트, 일단은 우리 원래 하기로 했던 센터 포인트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퀀티티를 5개 늘릴게요. 하나, 둘.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줄여오면은 5개가 나오죠. 이렇게 OK를 누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포인트 베이스로도 좀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서큘러 패턴 해서 여기서도 오브젝을 이렇게 6개를 지정을 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지정을 하고, 센터 포인트는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3개로 할 수도 있고, 퀀티티 늘리면은 4개, 그리고 5개. 이런 식으로도 지정이 되겠죠. 포인트를 만들어 지정할 수도 있고, 센터 포인트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큘러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렉텅글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사각 패턴을 얘기하겠죠. 스케치 곡선을 행과일로 복제를 하는데 패턴화할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방향과 수량 및 거리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퓨전 360의 렉텅귤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렉텅귤러 패턴은 어떤 스케치를 행과 열 방향으로 듀플리케이션, 복제를 하는 그러한 패턴 형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하나가 있는 이러한 그림을 렉텅귤러 패턴을 이용해서 15개로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퓨전 360에서 구체적으로 렉텅귤러 패턴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스케치를 위해서 탑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렉텅귤러 패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그 센터 포인트 서클을 하나를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렉텅귤러 패턴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렉텅귤러 패턴을 클릭을 딱 하고요. 클릭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오브젝이라는 거를 이제 패턴을 적용할 부분을 찍게 되는데 이 원이 오브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디렉션이 나오는데 이 디렉션 부분을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디렉션으로 이 방향으로 일단은 옆으로 좀 늘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늘리면은 여기에서 변화가 되는 부분이 디스턴스 부분이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50, 60만큼 이렇게 늘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퀀티티, 이 원의 개수를 조정을 하는데요. 원의 개수를 우리는 5개로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60mm에서 5개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 디렉션의 타입이 있잖아요. 이거는 원 디렉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눌러 가지고 우리가 시메트릭 양쪽으로 분산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메트릭을 딱 눌러 보니까 이쪽 양쪽으로 요게 분산이 되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대쪽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 이제 원을 또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한번 그 거리를 늘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거리를 약간 둬 가지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원 디렉션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60만큼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3개인데 60만큼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원 디렉션,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시메트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디스턴스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턴스 타입이 여기 60,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익스텐스 말고 스페이싱이라는 거를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자, 스페이싱을 했더니 요게 30mm로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다시 익스텐스를 이렇게 해보면은 60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0이라는 그 얘기고요. 요 스페이싱, 요거를 갖다 스페이싱이라는 옵션으로 주면은 실제로 요 간격을 의미합니다. 간격이 30, 30, 전체 60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프레스라는 승김 옵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서프레스를 제거하면은 아예 승김 옵션을 줄 수가 없고요. 여기서 서프레스를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아예 없어지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숨김이라는 옵션이 있는 거고 다시 누르면은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렉텅귤러 패턴에 대한 전체적인 명령어와 관련된 옵션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렉텅귤러 패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렉텅귤러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렉텅귤러 패턴으로 하는데 한 면이 10mm인 정사각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렉텅귤러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스턴트 타입은 익스텐트를 해가지고 얘를 요쪽으로 3, 요쪽으로 3인데 퀀티티는 3, 3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50mm로 원 디렉션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해보죠. 10mm인 거니까 렉텅글러 패턴이죠. 자, 이것도 한 번에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렉텅글러 패턴으로 하나에 10mm 짜리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패턴, 렉텅글러 패턴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는 아까 우리가 4개 하기로 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보면은 3개, 3개 하고 50mm 기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50mm 그리고 위로도 50mm.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실습을 해봤습니다. OK를 누르면 되고요. 렉텅글러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젝트의 형상 투영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루엣, 이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투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는 퓨전 360의 형상 투영 프로젝트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라는 명령은 이렇게 이제 솔리드 오브젝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리드의 면에 이러한 그 오브젝의 그림자 부분을 갖다가 스케치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러한 명령어입니다. 자, 그럼 퓨전 360에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라는 명령어가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형상 투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솔리드 물체, 3차원 물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형상 투영이라는 명령어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은 실제로 형상 투영할 면을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바닥면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쪽을 클릭을 하는 이유는 이쪽에다가 실제로 스케치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오브젝이 솔리드가 전체가 섰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우리는 이제 전체적인 3차원 형상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홈 버튼을 눌러서 돌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쪽의 바닥면에다가 지금
스케치를 자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그 간단하게 어떤 형태로 스케치가 진행이 되는지 면을 한번 이렇게 면에다가 이 마우스 끝을 갖다 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위쪽에 갖다 대면은 위쪽에 있는 면에 갖다 대면은 전체 사면이 스케치화 되는 식으로 빨간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면을 스케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아래에 이 스케치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바닥면에 스케치가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또 다른 스케치가 형성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형상 투영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상으로 형상 투영 명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 투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한 면이 50mm고 높이가 30mm인 정육면체를 만든 다음에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상단면에 모서리에 스케치를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셋 명령어를 활용해서 안쪽으로 1mm만큼 집어넣는 스케치를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상단면에다가 프로젝트를 설치를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옵셋으로 하나 더 줄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면이 50이고 높이가 30인 정육면체를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것도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나갔다가 한번 들어올게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50, 30이니까 여기 박스라고 있죠. 이제 바로 3D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박스를 누르고 여기서 탑뷰 쪽을 선택을 합니다. 50, 30이니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50과 50, 50짜리 하나 만들고요. 위로 이렇게 올리면 30mm 이렇게 됐죠. 이렇게 만들고 우리는 이제 실제로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들은 프로젝트이니까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다시 누르고요. 요 안에 보면은 여기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치할 면을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위에다가 우리가 스케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위에 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요 모서리에 라인이 그려진 게 됐고요. 자, 요거를 좀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치에 옵셋 명령을 활용을 해 가지고요. 바깥에 있는 스케치 그러니까 셀렉트라는데 체인 셀렉션도 이번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얘를 선택을 해서 얘를 안쪽으로 1mm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1mm를 해서 OK. 이게 바깥쪽으로 갔네요. 그러면은 다시 언두를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모디파이에서 옵셋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커브를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플립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거를 응용을 할 때 이렇게 1mm를 잡는 이유가 이러한 형태를 내비 들고 예를 들어 뭐 폰 케이스나 이런 거 할 때 바깥하고 요쪽에 내비 두고 안쪽으로 좀 파내는 형태를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러한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명령어 배우면 금방 익혀지는데 예를 들어 갖고 여기서 프레스 풀로 해서 여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래로 내려버리면은 실제로 여기 안에 뭔가 담을 수 있는, 여기에 바깥의 사이즈는 1mm인 이러한 형태의 박스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형태의 작업을 위해서 프로젝트이라는 명령과 옵셋의 명령을 합성으로 이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로월 섹션의 프로젝트에 대한 엑서사이즈를 해봤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스케치 디멘전, 스케치에다가 치수를 이렇게 입히는, 일반 임의로 정한 다음에 치수를 입힐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명령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동영상을 한번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의 스케치 디멘전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 디멘전이란 명령은 이렇게 스케치 오브젝트에다가 치수를 주는 그러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퓨전 360에서 구체적으로 스케치 디멘전이란 명령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퓨전 360을 열고 우리는 스케치 오브젝트를 스케치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할 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원과 그리고 렉텅귤러를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일반적으로 3포인트 렉텅글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치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그렸으면은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수치에 맞게 원과 그리고 이 렉텅글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 디멘전이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 원을 클릭을 하면은 원의 현재 사이즈가 지름이 56mm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지름이 30인 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30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지름이 30인 이런 원이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에는 요 이제 렉텅귤러를 가지고 요거를 조정을 하겠는데요. 요 부분은 한쪽 면이 40인 정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도 클릭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여기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아까 처음에는 직사각형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큰 원이었는데 스케치 디멘전을 이용해 가지고 지름이 30mm인 원과 그 다음에 한쪽 면이 40mm인 이런 정사각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케치 디멘전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 디멘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지름이 40인 원을 그리고 스케치 디멘전 명령을 이용해서 30인 원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3포인트 렉텅글을 두 개를 그린 후에 스케치 디멘전 명령을 이용해서 우측의 사이즈 형태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15, 20, 15, 20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좀 해볼까요? 일단은 40인 원을 그리고 30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이것도 이렇게 날리고요. 새롭게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를 누르고 이렇게 탑뷰로 들어갑니다. 탑뷰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은 원을 40짜리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40짜리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치 디멘전을 활용을 해가지고 얘를 한번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30으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3포인트 렉텅글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여기서 좀 끌고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서 3포인트 렉텅글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스케치 디멘전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쪽에 15 이렇게 20 이렇게 나타냈죠. 그러면은
여기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디멘전 눌러가지고 얘를 눌러서 이렇게 요쪽에 15 이렇게 15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20 엔터. 자, 요 모양이죠. 여기도 이제 똑같이 하면 똑같이 되겠죠. 15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0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20 엔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스케치 디멘전으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 디멘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스케치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스케치 모디파이 쪽하고 스케치 로얼 섹션을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